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7. 자, 오늘도 꿈과 미래를 향한 교실 너머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죠. 그만큼 잘 알고 덤비면 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도 잘 알고 가면 좀 더 수월하게 잘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청소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 뭘까요? 부모님,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나 공부입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는 고민이 바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새로운 해답을 줄 수 있을 법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한종호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는 젊은 청소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가지니까 굉장히 제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되게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의 가치, 이걸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이런 분들을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지역 가치 창업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 절벽이다, 지역 소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이분들이 어쩌면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쩌면 대안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진로를 모색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는 처음에 언론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개의 언론사에서 17년 동안 기자로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2015년부터 춘천에 와서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데냐면 창업을 지원하는 데예요. 제가 2015년에 저는 강원도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처음 와서 창업을 지원한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잘 먹힐까? 어떤 게 유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이분이 우리 강원도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최문순 도지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직접 모델로 출연을 해서 뭘 광고 홍보해요? 감자를 팔아요. 그리고 감자만 파나 했더니 도루묵도 팔아요. 도루묵이 제철이면.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행정으로 보자면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높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직접 자기 망가지면서 홍보 포스터에도 직접 출연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되게 이제 흥미롭고 또 멋진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강원도는 도지사님이 직접 나와서 팔 게 감자하고 도루묵밖에 없나? 좀 이런 생각을 그때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가 땅의 넓이로는 대한민국의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넓은데 인구는 3%가 좀 덜 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넓은 땅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의 대부분이 산이에요. 대부분의 산지나 이런 데는 이제 공장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산지가 아니라도 뭐 수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이제 규제에 묶여 있어서 산업화를 하기에는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보면 강원도는 모든 산업 분야 어떤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을 따져볼 때 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고 공장이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강원도가 그런 데라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나는 뭘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점점 더 크게 밀려온 거죠.
과연 강원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뒤져 있었던 산업화를 꼴등에서부터 계속 뒤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해보면서 제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계속 듣고 다니는 시기를 거쳤어요. 그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에게 해준 조언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될 때에 와 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려왔어요. 선진국들이 먼저 100년 전, 200년 전에 했던 것을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잡는 그런 일을 되게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선진국들이 100년, 2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10년 만에 뒤쫓아가서 그것을 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긴 했는데, 과연 이런 전략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대기업들이 예전에는 삼성 1년에 3만 명씩 매년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지금은 3,000명 그렇게 신입사원을 뽑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용이 되어서 선진국들을 재빨리 따라잡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느새 자기가 제일 앞줄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1등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될 시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펭귄이 그 빙하 위에서 한 마리가 먼저 주저주저 하다가 먼저 몸을 던져서 바다로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이 따라서 뛰어든대요. 그 최초에 아무도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지 못할 때 그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그 역할, 그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였고, 제조업 중심이고, 그것은 당연히 기술 기반이고,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어떤 견인처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제일 잘한 사람이 시장을 다 먹는 소위 승자 독식의 시장이에요.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만 네이버라는 한국어 검색 엔진이 살아서 한국 시장을 지키고 있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어 검색 엔진으로 세계 시장을 진출한 데가 없어요. 또 이건 굉장히 도시형 산업이에요. 배달 서비스가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별로 몇 군데 없는데 서울에서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까운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가성비 높게 활용할 수 있어서 대도시에 있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했던 고민은 이런 거죠. 과연 기술 중심의 산업을 키우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맞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로컬이라는, 지역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본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지역 가치 창업, 이렇게 이제 소개했던 분들이 바로 그런 창업자들인데, 이분들은 강원도 양양에서 서피비치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사업 모델이 뭐냐면 강원도 양양에 그 백사장 있죠. 백사장에서 굉장히 이국적인 휴양 해변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 왜 동해안에 가면 북한의 간첩을 침투를 막기 위해서 철조망이 쳐 있잖아요. 그럼 되게 동해안에 사는 분들은 맨날 군부대 제발 이것 좀 치워달라 그래요. 그래야지 철조망이 없어야 거기서 해수욕장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횟집도 운영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그 부대장을 찾아가서 제발 저희가 이 철책선 안에서 이 해변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100번 넘게 찾아갔대요. 철조망이 둘러쳐지는 백사장 안에서 아주 이국적인 해변을 만들었더니, 한국 그러면은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 속해 있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잘 사는 나라 중에 이렇게 남북한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진영으로 나뉘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남북 간의 대치라는 상황을 정말 실감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철조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아주 그러니까 셀카 명소, 셀카 맛집이 된 거죠. 첫 해에는 한 2만 명밖에 관광객들이 오질 않았는데 작년에 2020년에는 70만 명이 왔었고요. 올해는 코로나 이 와중에도 올해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변이 워낙 멋지니까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축제를 열어요. 그리고 TV 광고도 찍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여기에 와서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명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강원도 양양의 앞바다, 그다음에 해변, 이것은 어디서 누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결국 이게 이 서피비치가 아무리 기업이 잘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거나 실리콘밸리로 가지 않아요. 그냥 강원도에 떡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외지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업인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강릉역 앞에 있는 아주 낡고 오래된 그 여관 골목이 있고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굉장히 쇠락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낡은 여인숙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그것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를 했다는 것 자체로 특별하지는 않아요. 뭐 요즘 되게 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위켄더스라는 기업인데 숙박을 하는 분들에게는 3박 4일짜리 어떤 리트리트라는 휴양 프로그램을 줘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안내하에 함께 강원도 그 강릉의 소나무 숲 속에서 저렇게 요가를 하기도 하고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이 되면 그 루프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즐기면서 어떤 휴양 기간을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낡은 산업유산, 낡은 문화유산, 우리 또는 강원도만의 자연유산 이런 것을 재해석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릉에서 이제 힙합을 하는 분인데 처음에는 혼자서만 힙합을 부르다가 내가 강릉류의 어떤 힙합 레이블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강릉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고, 저쪽은 역시 강릉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허난설언의 글씨 정신을 따서 글씨체를 만들어서 허난설언 체를 만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만드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혹은 지역 가치 창업자들이 강원도에 뜻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해온 분들을 숫자로만 해도 200개의 팀이 넘을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지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영동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영서의 북쪽, 남쪽 이렇게 쪼개서 저기 하나하나가 다 창업가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다 이제 정리해서 드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창업, 취업, 창직, 취직 이렇게 약간 섞어서 쓰잖아요. 우리말로 일자리라고 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거기서 그걸 회사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회사 안에 자리라는 직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취직이라는 것은 이미 남이 시작한 일, 남이 걸어간 일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이라면 창업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동해안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연자원을 횟집과 해수욕장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매력적인 휴양 해변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1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하니까 지금 서피비치에는 성수기 때는 거의 100명 가까운 직원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서피비치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1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다음에 양양군이라는 지역이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게 너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하면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 아 요즘 이런 게 뜨는 거야, 아 요즘은 이걸 해야 돈이 돼, 그런 것을 휩쓸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뭔가, 무엇 할 때 내 가슴이 뛰는가, 그것을 꽉 잡아서 포기 놓치지 말고 그것을 꾸준히 하면 저는 그게 바로 창업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그 역할, 그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기였던 거예요.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본다. 낡은 산업유산, 낡은 문화유산, 우리 또는 강원도만의 자연유산, 이런 것을 재해석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업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게 뭔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예, 센터장님,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창조적인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와,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 펭귄이 그 처음 뛰어내리는.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약간 우리 친구 중에서도 괴짜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청소년분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제 궁금증이 생겼을 텐데, do you have a question? Yes. 바로 또 영어로 대답을. 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멘토가 계신가요? 멘토가 물론 있었죠. 근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멘토를 못 알아보고 또 멘토를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쉬워하고 있어요. 대학에 올 때까지 저는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는지, 다음 달에는 뭘 해야 되는지 한 번도 걱정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드디어 대학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의 인생의 목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이제 딱 한 발짝을 내딛었을 뿐이고 이제부터 모든 게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난 고민을 하고 막 헤매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이제 저를 도와준, 이끌어준 많은 멘토들을 만났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다 그분들의 도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다 멘토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높든 낮든 그렇겠죠. 자, 또 다음 질문. 네. 학과 선택이 되게 고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학과 선택 기준은 저는 그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에게 속삭이는 어떤 목소리,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면 학과를 찾지 말고 일단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게 학과를 찾는 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그리고 학과 선택에 대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나라 대학의 그 학과 구조 있잖아요. 학과 구조가 그 하나로 그 독립적으로 온전한 완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학과가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라는 학과 출신이라 하더라도 결국 사회에 나와서는 B, C, D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학과를 나와서 그걸로 평생 우려먹을 수 있는 그런 학과는 미안하지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산을 볼 수 있어야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학과 선택에 대해서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지금 당장 창업을 하신다면은 하고 싶으신 창업이 있으신가요? 이거 근데 여기서 얘기 못하죠. 지금 여기 이 좋은 창업 아이템을 여기서 지금 발설하겠냐고요. 근데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창업
아이템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창업을 지원하는 일이 뭔가 되게 일방적으로 그냥 뭔가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요즘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업이 이렇게 조그마한 기업인데 이 기업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기업이 이렇게 커졌을 경우에 야, 내 덕분에 너 컸으니까 이만큼 돌려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즘은 이제 투자라고 부르죠, 투자. 혹시 창업을 한다면 여러분 개인 혹은 기업에 제가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중에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 돈이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돈만 있고 돈만 가지고 있고 그런 그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제가 투자를 해서 100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1000원으로 벌어서 그분에게 돌려주고 저도 나누어 갖고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학생들이 정말 재미나고 진짜 유익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줘서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정말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10대가 있는데 조선시대 10대는 과연 어떤 고민을 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때 10대도 지금의 10대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정답이 유출된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조선 후기 유이목 선생님이 10대 때 쓴 일기 하와일록에 보면 200년 전에도 지금처럼 똑같이 공부, 진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고민도 예전부터 그 10대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그 당시에는 10대 때 그런 고민을 했지만 그분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 2배 이상 더 사니까 고민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더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센터장님 평상시에 20, 30대를 주로 이제 대상으로 강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식이 되게 날카롭고요. 자기가 무엇을 궁금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그리고 희망,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바로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이 있어야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순간들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꿈틀과 함께 마음의 근육 키우고 마음의 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ll be back. 꿈틀 will be back.